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세종 금강변의 교량 두 곳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차량 40여 대가 부딪히면서 14명이 다치고 출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짙은 안개와 도로의 살얼음이 어는 이른바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결빙을 막기 위한 설비는 물론 대처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차량 앞뒤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지고 다리 위에는 차량 파편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4분쯤 세종시에서 충북 오송으로 향하는 세종동 금빛노을교에서 차량 29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살얼음이 낀 도로 위에 짙은 안개까지 더해지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안개 껴갖고 앞에는 안 보이고 앞에 와보니까 벌써 차들 사고 나갖고 서 있더라고요. 이 사고로 금빛노을교 통행이 중단된 오전 6시 27분쯤에는 바로 옆 아람찬교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끄러운 도로 탓에 1차 사고 수습 중이던 경찰차마저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앞에 사고가 먼저 나가지고 그걸 막고 있었어요. 미끄러졌나요, 당시? 네. 어땠어요? 지금 저기 걸어가보면 알아요. 차가 그냥 가요, 그냥 가. 불과 700여 미터 떨어진 두 다리에서 발생한 사고로 14명이 다치고 다리 통행이 3-4시간가량 통제되면서 출근길도 마비됐습니다. 운전자들은 전날 저녁 0.5mm가량 약한 비가 오고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지만 정작 아무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그냥 얼음이 막 이렇게 얼어서 지금 다 넘어가신 뿌리속이 오늘 이거 시열도 체급이 있다고. 사고가 난 두 도로에는 결빙을 막기 위한 염수 분사 장치는 설치돼 있지 않았고 교량 앞뒤로 설치된 전광판에서도 터널 결빙 주의라고만 안내했습니다. 세종시는 전날 밤 기온 하강에 따른 미끄러짐 주의 안내 문자를 보냈지만 결빙 현상을 예측하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블랙아이스에 대한 입장은 관계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도 정확한 예측을 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세종시는 비슷한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염수 분사 장치 등 도로 결빙 방지 시설 보강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김모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성기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위험성, 중대성을 고려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산시 배방읍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 중이던 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이 대표에게 접근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충청권 사랑의 온도탑 모금 마감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개인과 기업들의 기부 모두 줄어들면서 더 많은 시민들의 나눔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대전 동구의 한 떡 제조업체. 지역에서만 16년째 떡을 납품해온 윤석중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매달 희망 나눔 캠페인을 통해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독 경제적으로 힘든 지난 한 해였지만 오히려 지역 취약계층에 1억 원 넘게 추가로 기부하며 기부 금액을 늘렸습니다. 대전에서 또 이렇게 시작을 했고 대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랑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사회에다가 되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으로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 충청권 사랑의 온도탑이 일제히 개막한 뒤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목표 모금액의 1%를 1도로 환산하는 온도탑의 기부 온도는 전국 평균을 최대 10도 이상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많지 않아 지역에선 중소기업과 개인 기부자들에게 의존도가 높은데 얼어붙은 주머니 사정에 지난해보다 500건 이상 개인 기부가 줄며 기부 손길이 부족한 상황. 올해는 기부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더 높게 잡아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십시일반 성금이 가장 많은 지역이 사실 대전 지역이긴 한데 올해는 그런 개인 기부가 좀 줄어들면서 모금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기부된 금액은 취약계층의 난방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지난해 경기 불황에도 대전은 117.9도, 세종 149도를 기록하며 기부 역대 최고액을 새로 썼고 충남은 5년 연속 도민 1명당 기부액 1위를 달성했습니다. 무통장 입금이나 QR코드, 휴대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진행되는 캠페인 기간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태안군이 첫 아기부터 1,000만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내놨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현재 첫째를 낳으면 50만 원을 주던 것을 앞으로 1,000만 원으로 올리고 둘째는 1,500만 원, 셋째 2,000만 원, 넷째는 2,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3,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은수는 출산장려금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상 처음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연 김태흠 충남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도전구상을 밝혔습니다. 스마트팜 조성 등 농업 혁신과 공공기관 유치, 탄소 중립 산업화 등을 내세웠는데 4월 총선 등 대외적인 환경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힘세고 속도감 있는 충남을 기치로 지난해 2년차를 맞은 민선 8기는 굵직한 SOC 사업에서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사상 첫 국비 10조 원 달성, 국가산단 2곳 지정, 파크골프 메카 구축, 경찰병원 건립 등을 통해 달라진 충남의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은 감감무소식이고 충남 주민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서산공항 건설도 정부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충남에 공항이 없다는 게 많이 불편해요. 여기 홍성 같은 경우는 청주나 김포, 인천까지 가야 하는데 너무 멀어서 빨리 서산에 공항이 생겼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024년 도정 방향에서 250만 평 스마트팜 조성을 통한 청년 농업인 3,000명 육성 등 농업의 혁신을 가장 먼저 배치했습니다. 당진과 보령에 각각 돼지 30만 두 규모의 ICT 축산 실증단지를 만들어 사육부터 가공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분뇨는 에너지한다는 구상으로 양복 입고 출퇴근하는 농민이 목표라고 김 지사는 강조했습니다. 농업농촌의 구조계획을 좀 이루겠다. 기존 복지도 아니고 산업도 아닌 그런 농업에서 돈이 되는 농업으로 재구조화를 하겠다. 그래서 스마트팜 250만 평 이상 조성을 통해서 총선 뒤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될 걸로 보고 내포 신도시를 중심으로 44개 공공기관을 이전하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서산공항도 올해 실시 설계를 시작해 2028년 문을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그린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집중하고 충남 경제의 틀도 저탄소 산업 육성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아산만권에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내세운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도 빠르게 추진하며 조만간 김동연 경기지사와 구체적인 일정을 함께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만 일대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조성을 하겠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수소 경제 등 미래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 사업이 전국적으로 지지부진하고 4월 총선은 유례없이 치열한 여야 대결이 예상되는 등 대외 변수들이 많아서 충남의 현안들이 성공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이른바 쇼맨십에 불과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는 이 전 대표의 창당에 국가 발전을 위한 고뇌와 철학, 소신이 보이지 않는다며 폐잔병 비슷한 인물들이 모여 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고 특히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재주가 좋은 젊은이가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새해 첫째 주 대전과 세종, 충남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과 세종이 0.02% 하락했고 충남은 0.03% 하락했습니다. 중요한 건 하락세 흐름인데요. 세종이 7주째, 충남은 2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주 보합을 기록했던 대전까지 이번 주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대전, 세종, 충남 모두 아파트 값이 하락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매수세 실종에 매물이 쌓이고 있는 데다 최근 부동산 PF 사태 여파로 매수 심리가 더욱 얼어붙어 당분간 지역 부동산 시장의 반등이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다만 전셋값 상승 흐름과 4월 총선, 미국의 금리 인하 등은 부동산 시장의 단기 반등을 이끌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빵 마니아들에게는 빵지 순례지로 더 잘 알려진 대전 성심당의 이명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전 성심당은 맛과 명성에서 전국적인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튀김소보로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한 건데 보면 팥빵 또 앙금빵 또 도넛 합쳐가지고 그렇게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때는 그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푸짐하니까 이렇게 많이 찾았어요. 또 대전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국에 이제 알려지게 됐죠. 그다음에 많이 오는 이유는 빵이 신선해서죠. 고객이 와서 항상 신선한 걸 살 수 있게끔 그런 관리가 됐고 고객들이 멀리서 와도 이익이 있는 거 생각이 들죠. 또 그렇게 많이 만들기 때문에 가격을 비싸게 안 받고 정당한 가격을 이렇게 받고 판매를 하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합쳐서 지금 이렇게 많이 번창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만 매장을 운영하는데 연 매출이 800억대를 기록해서 놀람을 주고 있는데 이걸 전국적 체험을 넓히면 제 생각에는 1조도 가능할 것 같은데 대전만 고집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그 고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기서 선물을 사가서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그 지인 집에 들렸을 때 참 고마워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대전까지 가서 줄을 서서 사온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서울이나 전국에 있었으면 그러한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을 지킬 수도 있고 또 대전을 홍보할 수도 있고 그 대전을 방문하는 어떤 기념품 같기도 하고 여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딴 지방에다가 이렇게 매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선발하실 때 대전 지역 등 지역 위주로 이제 선발을 하시고 또 해외 연수도 자주 보내시고 그런가 하면 창업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데 다 이분들이 미래 경쟁자인데도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직원들이 재산이고 그들의 꿈이 내 가게를 번성하는 건데 도울 수 있으면 도우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분들이 어차피 자기 빵을 팔면서 성심당 출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또 광고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최고의 그 제과점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내가 가지려고 움츠리면은 그 정도뿐이 안 되지만 줄 때 베풀 때 더 크게 해서 돌아오는 것은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날 판매하고 남은 빵과 제과는 바로 다 기부를 하시고 또 별도로 고아원과 양로원에도 또 지원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남는 장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 음식이 귀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어려웠잖아요. 그때 그분들한테 그때는 생명이었고 그러나 이제 그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성심당 빵은 오래된 빵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잖아요. 그 의심이 안 가지. 그렇기 때문에 신선하다는 것들 그게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이 팔리니까 혹시 그거보다 오히려 더 그 가치가 더 큰 거죠. 돈을 벌어서 이렇게 욕을 먹는 사람도 많은데 좋은 평을 받고 있어서 그 돈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성심당은 대전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 또 꾸준히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앞으로 남은 포부와 계획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빵에 대한 도구들, 전시, 약간의 조그만 박물관, 또 그런 또 빵의 교육, 그래서 좀 그런 타운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이런 꿈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커지고 드라마나 K-팝 등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또 음식도 이렇게 많이 그래요. 그래서 제 때는 아니 다음 세대는 아마 글로벌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봉 전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이 22대 총선 대전 대덕구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 전 부시장은 대덕구는 대덕연구단지와 맞닿아 있고 천혜의 자원인 대청호가 자리 잡아 어느 지역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유성을로 출마가 예상됐지만 대덕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을 고려해 함께 가는 방향을 염두에 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영환 국민의힘 대전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갖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더 이상의 변명을 거두고 중구 구민에게 사죄의 마음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황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법적 문제와 지역 의정 활동 등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두고 1대1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한화이글스 홈런 타자 노시환이 모교 후배들에게 2천만 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기부했습니다. 노시환은 지난 연말 모교인 수영초와 경남중, 경남고등학교에 2천만 원 상당의 겨울철 의류와 야구용품, 야구 배트 등을 선물했고 자신도 어릴 적 선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후배들이 잘 성장해 함께 프로에서 뛰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건전성과 계획성 분야 우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재정 분석은 2022 회계년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 건전성 등 3개 분야 통합 재정 수지 비율 등 14개 지표에 대해 서면 평가와 현지 실사를 진행했으며 대전시는 2년 연속 우수단체로 선정돼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